안녕하세요.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 알고는 있지만 잘 수행을 안 하시는 팔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팔 중에서도 이두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하면 여자가 이렇게 우락부락해지고 두꺼워지고, 좀 가뜩이나 팔 두꺼운데 운동해서 더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금 5년째 열심히 무게를 들고 있지만 이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 여성분들이 근육의 두께감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 오히려 안 쓰는 부위일수록 더 지방이 잘 끼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는 좀 팔이 두껍고 얇은 팔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근육 운동을 하셔서 해당 부위에 좀 활성화를 이뤄주시면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헬스장에 가면 프리웨이트 존이라고 하죠. 이런 널따란 빈 공간에 덤벨과 바벨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벨을 이용해서 하는 이두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은 네. 이미 준비를 해주신 게 있는데 네. 그거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명확한 차이는, 하나는 일자바로 보시면 되고, 하나는 구불구불하게 모양이 따져 있는 이지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자바보다 앞에 있는 이지바가 조금 더 좋은 점은, 잡았을 때 손목의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손목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구조물인데, 내가 일자바를 잡아서 인위적으로 손목을 탁 고정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가동범위이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자바와 이지바를 활용을 해서 이두 운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일자바를 이용해서 이두 운동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두는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디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손바닥을 정면을 보이게 차렷 자세로 서셨을 때, 이두라는 거는 앞에 보이는 윗팔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머리가 두 개라서 이두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두근을 두 가지 정도로는 구분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바닥을 정면을 바라보이게 팔을 뻗었을 때 바깥쪽에 있는 외측 두라고 해서 바깥쪽 이두근이 하나가 있고요, 내측 두라고 하는 안쪽에 이두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자바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서서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를 고정하는 고정력,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상체가 과하게 말리지 않게 몸의 정렬을 잡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는 골반 너비로 가볍게 바닥을 딛고 계시면 되고, 무릎을 펴는 허벅지의 힘 또 어느 정도 써주시고, 항상 허리가 꺾이는 게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복부의 압력도 잡아주시고, 가슴 어깨가 무너지면 어깨 관절에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양옆으로 가슴을 열어내고 어깨를 살짝 낮추는, 여기까지가 이 바를 잡고 있는 기본적인 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를 잡으시는 너비는 나의 어깨 너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5손가락에 다 힘이 들어가게끔 바를 간단하게 말아 잡아주시면 돼요. 잡으셨을 때 손목이 젖혀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손목의 일자 상태, 봤을 때 손등부터 팔꿈치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손목의 모양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이 상태가 변하지 않게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이두근 운동을 하실 때 고정되는 곳과 움직이는 곳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정되는 곳은 어깨 관절과 손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곳은 접어낼 때 사용하는 팔꿈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겨드랑이를 살짝 깨문다 라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손목이 꺾이지 않게 일자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 무게를 내 어깨 쪽으로 접어 당겨주시면 간편하게 이두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잡은 일자바에 어깨 너비 정도로 수행하시는 이 동작은 이두의 바깥쪽과 안쪽 근육을 조금 고르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수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립이고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힘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탠다드 상태에서 많이 수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바벨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한 10kg 정도 돼요. 완전 초심자들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다니시는 헬스장에 조금 더 가벼운 재질의 바가 있다면 선택을 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케이블 머신에서 무게를 좀 가볍게 세팅을 해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실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지의 힘, 고각, 그리고 어깨 가슴을 오픈시켜서 어깨가 솟지 않게 하는 몸통의 자세는 기본값으로 가실 거고 어깨 관절 고정, 손목 일직선으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 당겼다가 다시 팔꿈치를 펴내는 식의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당길 때는 손목의 변화 없이 그대로 어깨 방향을 향해서 팔을 접어 무게를 점진적으로 몸 가까이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펴내는 구간에서는 팔꿈치가 펴지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잡아서 버티듯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서 천천히 늘리는 구간에서 버티는 힘을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근육을 사용하는 활성도가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당기는 구간보다 내려갈 때 조금 더 길게 천천히 풀듯이 버텨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최대치로 어깨 방향을 향해서 당겨 올라왔을 때 마지막 최대치 당긴 수축 구간에서 잠깐 멈춰주는 힘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올라왔을 때는 잠깐 멈춰주시고 여기서 천천히 풀듯이 팔을 펴낸다 라는 느낌으로 최대 내려가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돼요. 고정점은 날개뼈 관절과 손목 관절이라고 했고 팔꿈치가 이동되고 접어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팔꿈치가 굽으면서 이동되는 동안 팔꿈치가 앞, 뒤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체킹을 하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의 모양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팔꿈치의 각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각도가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팔꿈치 각도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순간 불편감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팔꿈치는 내가 어깨 너비로 잡고 상체 모양새를 잘 세팅한 상태에서 어깨 너비 그대로 팔을 차렷하고 섰을 때 불편하지 않은 각도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웨이트의 호흡은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해주시는 게 처음엔 좀 간단하실 거예요. 근육이 늘어나고 길어질 때는 호흡을 마셔주시고 근육이 짧아지고 내가 힘을 쓰는 구간에서는 호흡을 내뱉어 주시는 게 가장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 무게가 내 몸에서 멀어질 때는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때는 숨을 마셔주시고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호흡을 내뱉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집 바가 가운데 바의 모양을 보면 W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이 바를 뒤집어서 수행을 하면 M자로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운동은 이 M자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꺾여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내 손목을 맞추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모양이 M자인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좁은 손잡이를 잡아볼 거예요. 처음에 기본적인 어깨 너비로 했을 때보다 손이 어깨보다 안쪽으로 모아진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잡는 순간 새끼손가락보다 엄지손가락이 조금 더 하늘을 바라보게 올라온 각도로 잡으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손목의 각도가 약간 비스듬하게 잡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를 잡았을 때 손목이 젖히거나 과하게 말려지지만 않도록 손등을 수평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좁게 안쪽으로 잡았을 때 관절의 모양을 한번 체킹을 해봐 주시면 돼요. 관절의 모양이 중요한 이유가 근육은 관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관절을 어느 방향으로 맞추고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타겟팅이 조금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바깥쪽 이두만을 타겟해서 운동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안쪽 이두가 운동을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같이 하는데 조금 바깥쪽으로 타겟팅과 무게감이 바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지바의 장점은 일자바에서 하거나 고정된 머신에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손목을 유동적으로 세팅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지바보다 조금 더 유동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덤벨을 이용하시는 편이 훨씬 좋기는 한데 오늘은 이지바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세팅값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해당 부위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출발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도착하는 위치가 있어요. 처음에 정해놨던 길을 따라서 그대로 운동값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내가 세팅해놨던 거는 관절의 모양새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이동하는 거는 운동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는데 가는 중에 관절의 모양새가 바뀌거나 처음에 만들어놨던 몸통의 기본적인 고정 세팅값이 바뀐다면 내가 이동하는 경로가 이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세팅해놨던 운동값이 다른 곳으로 새나가 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지바를 통해서 손목과 팔꿈치의 각도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 운동을 하실 거거든요. 각도만 처음에 다르게 설정을 한 거지 운동하는 운동 방향과 기본 자세는 똑같습니다. 조금의 반동을 허용할 수 있는 순간은 내 몸통의 구조물을 부드럽게 풀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세팅값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반동을 사용하셔도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몸에 반동을 쓰면서 운동을 하기까지는 아직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kg로 12개를 수행하기 충분한 체력이 길러지면 거기서 약간의 운동을 하는 템포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리는 순간을 1초 정도를 버티면서 12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3초를 버티면서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무게더라도 근육이 늘어나는 순간에 가해지는 무게는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 무게가 내 몸에서 멀어질 때 더 천천히 오래 버틸수록 같은 무게더라도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최대 수축 구간에 왔을 때 더 강한 힘으로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근육이 늘어나고 당겨질 때 수축의 속도와 템포를 조금만 바꿔주셔도 같은 무게더라도 전혀 다른 운동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를 봤을 때 M자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안쪽 좁은 곳에 손잡이를 엄지를 하늘을 바라보게 언더그립으로 잡아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발바닥, 하체의 힘, 복부, 가슴, 어깨 등의 기본적인 몸의 힘은 잡으신 상태에서 손목 주의하시고 그대로 팔을 아래로 한번 늘어뜨려 보시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벌어지는 각도가 세팅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관절 고정, 손목 관절 고정하시고 이 바를 내 어깨 방향을 향해서 팔꿈치를 접어 당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무게가 바깥쪽 이두근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내가 손잡이의 위치와 너비, 각도만 조금 바꿔주셔도 같은 동작을 수행을 하는 동안 타겟팅이 조금은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목적지보다 약간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좁게 잡았다고 일부러 여기에 맞추려고 팔꿈치의 각도를 억지로 바꾸는 순간 이 팔꿈치의 부상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맞춰놓은 손잡이와 처음에 잡았던 세팅 값을 유지를 했을 때 벌어지는 각도 그대로 당기셔도 괜찮아요.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이두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두만 쓰는 게 아니라 위, 아래 그리고 지지하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모두 다 총합적으로 도와주는데 그중 내가 조금 더 많이 쓰는 부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이 스탠딩 운동이 쉬우면서 어려운 이유가 다리의 힘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내가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다리 힘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중심에 대한 것도 많이 흔들리실
뿐더러 내가 사용하는 해당 부위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머신이 조금은 쉬운 게 내가 앉아서 기대고 고정하기 때문에 서서 하는 프리웨이트보다는 조금 쉬운 거거든요. 서서 하실 때는 특히나 발바닥의 힘. 제 손이 발바닥이라고 하면 엄지 발가락 아래, 새끼 발가락 아래, 그리고 뒤꿈치에 이 삼각형 포인트로 지면을 꾹 누른 상태에서가 항상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우리가 M자인 상태에서 좁은 안쪽 그립을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넓은 바깥쪽 그립을 한번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좁은 안쪽 그립을 잡게 되면 팔꿈치 각도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내가 사용하는 이 무게가 바깥쪽 이두근으로 조금 더 옮겨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반대로 넓은 그립을 잡고 수행을 하면 넓은 그립을 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세팅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컬을 수행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두근으로 이 무게가 조금 더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서 동일하게 폈다 접었다가 하는 동안 최대치로 천천히 팔을 펴주시고 어깨 방향을 향해서 손목 어깨 관절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 당겨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근육들을 나눠서 운동하는 게 보디빌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내가 해당 부위를 가지고 있는 근육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보완할 수 있을까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이두근을 해당 부위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두근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연결되어 있는 전완 그리고 손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 어깨 주변근까지도 많이 사용을 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위는 내가 손으로 마사지 하기도 힘들 뿐더러 마사지 스틱이나 폼롤러를 이용해서 풀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추천드릴 수 있는 미니건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당 부위가 조금 피로한 상태인데 이 미니건은 온열 기능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말 똑똑해요. 금방 요 헤드가 따뜻해지거든요. 저는 진동 세기를 최대치로 올려서 제가 오늘 사용할 해당 부위를 조금 빠르고 깊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작은 근육일수록 훨씬 더 근육통이 강하게 빠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 바로 풀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본인 손으로의 압력을 넣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내가 조금 더 깊게 할 것인가 조금 더 얕게 풀어줄 것인가 생각하고 해주셔도 돼요. 근육을 풀어주실 때는 관절 주변만 너무 가깝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뼈에 직접 닿는 느낌이 없도록 관절 사이에 있는 근육 무리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완근만 풀어줘도 손목이 좀 가벼워지는 게 저는 느껴져요. 적당한 근육의 긴장감과 적당한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 후에 회복까지도 꼭 해주셔야 손목 강화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두 운동을 바벨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 기본적인 바벨이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가동 범위를 써서 운동을 수행해 보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